자, 오늘 미국-이란 전쟁 리스크 그 여파로 코스피도 그렇고 두사 에너빌리티도 현재 3% 거의 4% 가까운, 특히나 이 코스피에서 외인들이 여러분들 오늘 3조 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3조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두사 에너빌리티도 뭐 예외는 아니죠. 일단 어느 정도 3-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에 나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을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을 흔드는 매도가 나온 것일까? 아니면 뭐 공포에 의한 하락, 또 유가가 뭐 이제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줄 충격, 이런 것들로 단기적인 조정을 변동성을 또 나타낸다라고 하면 또 어디까지 나타낼까? 또 환율이나 지수 차원의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두사 에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앞으로 더더더 좋은 일들 가득할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외인들이 3조 정도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한 게, 이런 에너지적인 부분들 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자, 우리나라 시장은 또 북한과의 관계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 쪽에 대한 타격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아시아 시장에 나오는 국가들보다 더 크게 어느 정도 이제 위험적인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외인들이 삼조를 한다라는 건 전쟁으로 인한 위험 자산을 일단은 회피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올 것이고, 또 원 달러가 급등이 나오게 되면 외인에 대한 환차손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지만 이건 특정 기업에 대한 실적 이슈가 아니라 이 지수 차원에 대한 매도, 일괄 매도가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이런 날은 여러분들 종목으로 조정이 나올 때 이 종목에 대한 문제점이라기보단 과연 시장이 이러한 판단을 하면서 조정을 과연 어디까지 줄 것인가, 우리에게 또 어떤 기회를 줄 것인가, 이거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두사 에너빌리티는 오늘 물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는 있지만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왔을 때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도 우리가 분명히 펼칠 수가 있는 게, 이런 전쟁이나 에너지 쪽에 대한 안보가 더 강화될 때마다 원전 그리고 SMR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투자이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그 중심에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 또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불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석유나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들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적으로 더 좋은 펀더멘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투자이너빌리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단기적인 조정을 주고는 있지만, 이 본질적인 가치를 생각할 때 미국 SMR에 대한 프로젝트 확대나 또 유럽 중동 쪽의 원전에 대한 재가동 움직임이나 이 탈탄소 정책에 대한 유지는 앞으로 SMR에 대한 단기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정말 5년에서 10년까지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테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털, 우리가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해외 원전에 대한 수주뿐만 아니라 이 중동 체코 프로젝트나 또 실적으로 정말 진입할 수 있는 구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만큼, 두산은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도, 제 차트에 대한 기술적으로 볼 때도 오늘에 대한 조정은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에 대한 매스타점을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이고, 보통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패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1일에서 3일 정도는 공포에 대한 매도 패턴이 나올 수 있고, 또 환율이 안정이 되거나 이 기관이나 연기금에서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더욱더 빠르게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쟁이 시장을 흔들고는 있지만 에너지 안보는 더욱더 강화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단기 수급에 대한 충격일 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구조적인 스토리는 아직 절대 훼손되지 않았다. 공포가 클수록 더 산업의 본질을 더 크게 봐야 되고, 전쟁이 끝나도 원전은 남고요. 에너지 불안이 커질수록 두산에 대한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이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한 타점,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볼게요. 투자 에너빌리티,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가져가야 하는
두사 에너빌리티에 대한 진짜 우리가 고점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임펄스에 대한 고점은 아직까지도 저는 더 크게 남아 있다 보고 있고, 여기서 새롭게 형성되는 하나의 임펄스 고점 또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전에 여기 짧은 조정 구간 뒤에 나오는 하나의 고점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하나의 파동에 따른 3파 고점 단계도 저는 안 나왔다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으로 매도할 만한 고점도 저는 아직 안 나왔다. 그리고 오히려 눌리면 눌릴수록 또다시 매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타점들은 분명 나올 것이고, 우린 이러한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해서 끌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전부터도 그렇고 예전에 하단 추세 닿을 때마다 우리가 또 매수를 했던 경험들, 하나의 임펄스 고점이 나올 때마다 매도를 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까지 이런 고점에 대한 시그널을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정 구간이 오더라도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고점이 왔을 때 내가 잘 매도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과 라이브 영상이나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제가 계속 같이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는, 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매번 이런 영상들을 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좀 찍기 전에 중요 타점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께 다이렉트로 제가 문자로 안내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요. 그 부분들은 이 밑에 있는 제 번호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 에너빌리티의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타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더 큰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끔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 분들이 꽤나 있으신데, 제가 이런 거 받지 않아요.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과 그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또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요.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 전반적인 시장을 항상 공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남들 따라 매수도 해보고 뭐 남들 따라 매도도 해보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남들이 나쁘다고 하는 거 여러 가지를 정말 많이 해봤고, 이제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손실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재무제표 막 보고 판단하거나 뉴스 기사 보고 판단하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 그리고 원칙을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거, 이 두 가지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한 번 더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최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물론 크게 눌리고 있고 크게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현대모백스라는 종목을 보면은, 이것도 오늘 뭐 약간 변동성이 나왔죠. 근데 최근 한 번 급등을 했다가 크게 눌렸죠. 그리고 크게 눌리는 단계에서 이 전저점 이탈이 나왔을 때 여기는 무조건 매수 관점이다 말씀을 드렸던 게, 이 AI 쪽, 그러니까 피지컬 AI 쪽 섹터도 저는 아직 절대 끝나지 않았다 보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또 눌림을 받았다고 볼 때, 과연 이 글로벌적인 섹터로 또 올라갈 수 있는 섹터를 가지고 있고 기술적으로 확실하게 매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 리스트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러한 정보들도 간간히 여러분들께 공유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니까, 두사에너빌리티 오늘 크게 눌리고 있는 부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같이 이끌어가다 보면 좋은 결과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 보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도 제가 간간히 공유를 해 나갈 테니까, 많은 분들 두산이라고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이런 어느 정도 계속 우리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